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투자를 오래 가져가는 힘은 종목보다 먼저 계좌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살지만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담아두느냐입니다. 특히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ETF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는 것과 연금 계좌에서 사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라는 말만 들으면 답답함부터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돈이 묶일 것 같고 괜히 자유가 없어질 것 같고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투자하는 분일수록 오히려 이 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정보 부족보다 선택의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연금 계좌로 시작하는 판단이 왜 생각보다 괜찮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부터는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투자는 좋은 상품만 고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가는 투자는 좋은 상품보다 먼저 좋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도 구조가 흔들리면 판단이 같이 흔들립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남는 돈이 보이면 당장 수익이 나는 곳에 넣고 싶어집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빨리 넣지 못한 것이 아쉽고 시장이 빠지면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때 일반 계좌는 너무 편합니다.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편해서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여다볼수록 투자보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 계좌는 시작부터 질문을 바꿉니다. 이 돈이 정말 노후를 위한 돈인가? 나는 이 돈을 쉽게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언제든 꺼내 쓰기보다 오래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맞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장점입니다. 투자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데 연금 계좌는 시간의 방향을 강제로 길게 잡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금 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라는 분명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 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전체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금을 조금 아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 시작 단계에서 내가 버티는 시간을 늘려주는 보너스를 먼저 받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으로 자신감을 얻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는 초반에 체감 만족을 만들어줍니다. 그 만족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연금 계좌에 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연금 계좌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모든 돈의 도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투자는 계좌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성격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 이사나 결혼이나 교육비처럼 몇 년 안에 나갈 수 있는 돈, 혹은 생활비가 잠깐 비는 상황을 메워야 하는 돈까지. 연금 계좌에 넣는 것은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이 돈들은 수익률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하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계좌 안에 넣어두면 그 순간부터 돈의 용도가 흐려집니다. 노후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이 되어버리는데 계좌는 여전히 노후 자금의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어긋남이 나중에 사람을 가장 크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잡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먼저 밖에 둡니다. 그 다음 정말 55세 이후를 위한 돈이라면 연금 계좌로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쓸 수도 있는 돈은 일반 계좌나 ISA처럼 더 유연한 통로를 병행합니다. 이 순서가 깔끔한 이유는 수익률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의 목적이 나뉘면 계좌를 볼 때도 덜 흔들립니다. 올라서 팔고 싶은 마음과 혹시 필요해질까 불안한 마음이 서로 뒤엉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판단을 편하게 만드는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충돌입니다. 여기서 한번 기준을 다시 고정해 보겠습니다. 연금 계좌가 좋으냐 나쁘냐를 묻기 전에 먼저 이 돈이 오래 묶여도 되는 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편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연금 계좌가 맞고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아직은 일반 계좌나 현금성 자금의 역할이 더 큽니다. 이 기준 하나만 분명해도 계좌 선택에서 오는 후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연금 계좌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감각이 다릅니다. 연금 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IRP는 절세와 강제성이 더 강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같은 연금 계좌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먼저 연금 저축은 생각보다 완전히 잠긴 계좌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연금 계좌 인출은 과세 제외 금액, 이연퇴직 소득, 과세 금액 순으로 빠져나가는데 과세 제외 금액에는 공제한도 이내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연금 저축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범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 저축을 거의 비상자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절반만 맞느냐면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 소득 15%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계좌 안자산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금 문제 이전에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돈이 필요하면 결국 손실 상태에서 매도하고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은 비상자금 통장이 아니라 비상자금이 따로 있을 때 마음 편하게 길게 가져가는 계좌로 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IRP는 더 분명합니다. IRP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남아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언제든 인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령 안내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구조로 안내됩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유연성이 남아있지만 IRP는 정말 노후 목적 자금을 더 강하게 묶어두는 계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보통은 연금저축이 먼저 손에 있고 IRP는 그 다음에 절세폭을 넓히는 용도로 붙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연금 계좌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노후 자금이라면 좋습니다. 생활자금까지 섞인 돈이라면 과합니다. 핵심은 계좌가 아니라 돈의 시간표입니다. 이 돈이 언제 필요하냐에 따라 같은 계좌도 좋은 선택이 되고 불편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진짜 장점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긴 호흡을 만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보다 불안할 때 원칙을 더 많이 어깁니다. 시장 하락은 늘 갑자기 느껴지고 내 돈만 유독 느리게 불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유로운 계좌는 흔들림도 함께 커집니다. 반면 연금 계좌는 애초에 자주 꺼내 쓰지 않겠다고 정한 돈이기 때문에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좋은 날에 과하게 들뜨지 않고 나쁜 날에 과하게 겁먹지 않게 됩니다. 이 단순함이 장기 투자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결국 연금으로 받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적인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계좌 가입, 5년 경과 등의 요건을 두고 있고 사적 연금의 원천 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3%에서 5%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짧게 쓰려고 넣는 돈보다 오래 묶어둘 돈일수록 장점이 살아납니다. 연금 계좌의 강점은 결국 시간과 함께 커집니다. 오늘 넣고 내년에 판단하려는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처음 투자하는 분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계좌를 찾는 일이 아니라 실수하기 어려운 구조를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비상자금은 따로 두고 노후자금은 연금저축으로 먼저 시작하고 추가 절세가 필요하면 IRP를 붙이고 중간에 쓸 수도 있는 돈은 일반 계좌나 ISA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돈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목적이 선명해지면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줄어들면 투자도 더 오래 갑니다. 주식 투자를 연금 계좌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마법의 계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쓸 돈과 오래 둘 돈을 구분하게 만들고 세금의 도움으로 초반에 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무엇보다 조급한 매매를 줄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투자일수록 필요한 건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연금 계좌가 꽤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금 계좌는 만능이 아닙니다. 생활을 책임지는 돈까지 넣는 순간 편안함보다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생활은 생활대로 지키고 노후는 노후대로 쌓는 것, 바로 그 구분이 투자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투자에서 필요한 자신감은 많이 아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연금 계좌는 그 안정감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구가 맞는 자리에서 쓰일 때만 그렇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